근데 연습이 잘 된 아이들은 굳이 눈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도 엄마 뚜껑 열어주세요 라든지 뭐 책 읽자 할 때도 책을 읽으면서도 자꾸 엄마를 쳐다봐요. 왜?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훈육을 하기 전 반드시 연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 센터에 이제 훈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들 오시는데, 표면적으로는 뭐 공격성이다, 그다음 뭐 혼자놀이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지만, 각각에 맞는 솔루션을 드려도 이 두 가지 연습이 안 되면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눈 맞춤입니다. 훈육이라는 건 뭐냐면 협상의 과정이에요. 협상 테이블에 와서 나하고 부모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것을 의견을 조율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어떤 그 방법을 찾는 과정인데, 상대방이 눈을 안 본다는 건 뭐냐면 이 협상을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눈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제 훈육할 때 아이가 눈을 안 보면 눈 봐, 엄마 눈 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 맞춤이라는 게 그 훈육 상황에서만 한다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눈 맞춤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내가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아이가 문제 상황에서도 부모님과 눈 맞춤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평소에는 그냥 뭐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혼자 논다든지 블록놀이를 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보고 놀이를 해서 소통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 상황에서 부모님이 눈을 보려고 해도 어때요? 아이가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눈 맞춤이 힘들어요. 그래서 눈 맞춤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이 센터에 오면 제가 훈육을 할 때도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엄마랑도 눈을 안 보는데 당연히 제 눈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 눈을 바라보는 걸 먼저 시키거든요. 그래서 훈육 상황이 있더라도 좀 심각하지 않으면 일단은 좀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관심을 끌 만한 것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아이가 저한테 오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들고 아이랑 눈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요.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한 번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자꾸 눈을 보게 하고 눈을 보고 대답하게 하고 이렇게 좀 처음에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훈육에 들어갑니다.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거를 연습할 땐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대화법을 주면 뭐예요. 이게 애가 눈을 안 보고 듣지를 않는데 대화 자체가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은 계속 이게 이제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더 소리를 지르거나 더 강한 통제를 하면서 훈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눈 맞춤만 잘 되고 아이가 눈을 맞춘다는 건 귀를 열었다는 거고 들을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안을 주는데도 선택을 안 한다는 거는 지금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을 맞춰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죠. 그럼 힘들면 어떡하냐. 이 훈육이 잘 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육 상황이 아닐 때 눈 맞춤을 많이 이제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좋아하는 걸 줄 때 우리가 눈 맞춤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식을 준다든지 장난감을 준다든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여기 있어, 엄마가 물 갖다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 여기 있다, 눈 보고 이렇게 물 먹고 싶었어, 엄마가 물 줄게. 내가 줄 때, 아이가 뭔가 요구하는데 못 해줄 때가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눈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하이파이브 해주고, 제가 놀이 영상이나 이전에 그 눈 맞춤 영상 얘기한 거에서도 보면은 계속 하이파이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스킨십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눈이 맞춰지거든요. 네. 부모님이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아이랑 손을 마주댄다는 거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나는 너랑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요청할 때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 순간에는 이제 눈 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눈 맞춤이 거의 없었고 어떤 그런 문제 상황에서만 아이랑 눈을 본 시간이 많다면 당연히 피하겠죠, 아이가. 그럼 내가 좀 눈 맞춤 연습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코칭을 진행하면 1차 때는 이제 객관식 검사로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2차 때는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술형 질문지를 드리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와 눈 맞추는 시간이 있나요? 네.
있다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대답이 아이 훈육할 때 눈 맞춘다. 네. 그리고 수시로 눈 마주친다. 이런 대답이 이제 가장 좋은 건데, 네, 훈육할 때만 한다. 그리고 되게 이제 어머니, 아버님 스스로 나는 눈 맞춤을 잘해요라는 느낌으로 막 기술을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잠을 잘 때 아이랑 눈을 바라보면서 항상 대화를 나눕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와 항상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합니다. 뭐 놀이할 때도 항상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어떤 특정 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이 지금 얘기했듯이 물을 주면서 화장실에서 팬티를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엄마가 지나가다가 설거지하러 가면서 아이랑 마주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 눈 맞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부모님도 좀 어색하고 내가 눈을 일부러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요청할 때 눈 맞추는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멍석 깔고 잠들 때 너는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야 뭐 이럴 때만 눈 마주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자꾸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바라보려고 하면 어떨까 아이가? 그냥 피하겠죠. 이게 뭔가 왜 눈을 마주쳐야 되지?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연습이 잘 된 아이들은 굳이 눈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도 엄마 뚜껑 열어주세요 라든지 뭐 엄마 책 읽자 할 때도 책을 읽으면서도 자꾸 엄마를 쳐다봐요. 왜?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눈을 보고 싶은데 아이가 안 보면 억지로 뭐 얼굴을 잡아가지고 하거나 뭐 엄마 눈 봐봐 이러면은 되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멀리서 시작해도 돼요. 뭐 거울을 보고 해도 좋고요. 바라보는 게 좀 어색하다면 같이 양치할 때 거울 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해도 되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요청할 때 뭐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본다든지 책을 읽을 때는 책만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자꾸 얼굴을 바라보는 연습들이 되고 즐거움을 충분히 느껴야 문제 상황에서도 엄마가 이야기할 때 눈 맞춤도 잘 되고 더 그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훈육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일상생활에서 눈 맞춤을 많이 연습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시에 따르는 경험이에요. 지시에 따라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시에 따라본 경험이 없는데 훈육 상황에서만 뭐 물건 가지고 와 라든지 뭐 엄마 앞에 서 엄마 쳐다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북하죠. 물론 평상시 연습이 잘 된 아이들도 그런 훈육 상황이 되면은 긴장하고 당연히 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게 평상시에 연습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뭐 색연필을 갖고 싶을 때 제가 색연필을 들고 색연필 줄게 여기 있어 색연필 주세요 이러면 그냥 손만 내밀면은 바로 주거든요. 근데 그 손조차를 내밀지 않아요. 왜?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저 사람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건데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훈육 상황도 아니고 즐겁게 얘기해도 이렇게 지시에 따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은 평상시에 내가 뭔가 부모님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항상 원하는 것을 줬거나 아니면 뭐 선택권 주기를 하더라도 좀 권유형으로 예를 들면은 그냥 조금만 요청을 해도 부모님이 알아서 들어준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엄마한테 요청하고 부모님이 허락해주고 그걸 따르는 연습을 거의 안 해본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육을 안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단호한 훈육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지시하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시하기가 뭐냐면 선택권 주기예요. 선택권 주기. 말로는 선택권 주기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아이에게 선택을 준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뭔가 욕구가 있었고 그걸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선택이 다 싫은 상황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딱 A가 아니고 엄마가 B나 C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결국에는 좀 그 안에서 뭔가 선택을 한다는 거는 지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해본 아이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권위에 뭔가 복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이에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아이한테 더 좋다는 것도 우리가 계속 그 다음 단계로 확인을 시켜줄 건데 그 다음 단계 훈육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선택을 안 하니까. 그럼 아이는 왜 선택을 안 하냐?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요청했을 때 엄마가
항상 들어줬었는데 내가 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평상시에 마찬가지예요. 눈 맞춤이랑.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 지시에 따르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씩 이제 물건을 바구니에 담는다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노란 블록 여기다 담을 수 있을까? 담아봐. 지시하기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담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아이가 담으면 와 이게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 이거 버리고 있어라 손 들어보세요 하고 손 들면은 갔다 왔을 때 칭찬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이런 게 내가 엄마가 나한테 뭘 시키네? 내가 이걸 따르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기는. 그냥 그 즐거운 상황 안에서 부모님도 뭔가 요청을 하고 아이도 즐겁게 그걸 따르는 연습, 이게 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 한 아이가 8개월, 9개월만 돼도 이제 베이비 사인을 시작하거든요. 뭐 안녕하세요 하거나 빠이빠이 하거나 주세요 이런 거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7, 8개월 된 아이들한테 우리가 엄마한테 주세요 해야지 줄 거야 이러지 않죠. 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가 부모님의 행동을 모방해서 조금만 따라하면 어떻게? 와 막 반응해주면서 안녕하세요 막 칭찬해주고 주세요, 그래서 주세요 하면 막 기분 좋게 반응하면서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지시하기 연습이거든요. 내가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를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내가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반응이 되게 긍정적으로 오는구나. 이게 지시에 따르는 경험입니다. 이게 연습이 되어야 훈육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매력적인 대안을 줬을 때, 뭐 또 다른 이제 대안을 줬을 때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아동 중심 놀이를 해야 된다, 아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지시하는 걸 따라하기 놀이를 솔루션으로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날개 나비 동작을 하면 아이도 따라하기, 엄마가 하는 동작을 따라하기라든지, 뭐 표정을 따라하기라든지, 아니면 눈을 가리고 장애물을 건너가는데 엄마의 얘기를 듣고 지나가야 돼. 이제 이런 놀이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아이가 놀이 규칙을 그냥 바꿔버려요. 엄마가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걸 엄마가 따라해. 내가 따라하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엄마에게 의지해서 장애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엄마 얘기를 듣지 않고 막 내 맘대로 간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규칙을 계속 이제 적용해 가면서 아이가 즐겁게 부모님의 지시에 따르게 하는 연습들을 하죠. 제가 이제 지시에 따르기라는 얘기는 훈육 상황에서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는데, 사실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지시에 따른다는 건 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행동을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행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하는 거. 근데 기분 좋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듣고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즐거운 경험을 하면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부모-자녀 관계의 신뢰가 쌓이면 문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누구의 부모죠. 부모가 주는 선택권 안에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훈육이라는 거는 아이를 가르치는 건데 단호함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어때요? 공기 같은 훈육, 일상적인 훈육. 이런 오늘 소개한 눈 맞춤의 방법, 그 다음에 지시하기 연습들,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훈육이죠. 일상적인 훈육이고요. 부모님의 말을 신뢰하도록 만들고 아이도 조금 더 수월하게 자기에게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평상시 눈 맞춤, 그리고 지시에 따르는 부모님의 요청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켜두시면 바로바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애착도 훈육도 눈맞춤부터라는 영상이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 영상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